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속 시원하다, 체포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준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체포가 필요했는지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첫 체포되는 순간 버스터미널에 모인 승객은 물론 잠시 쉬러 나온 버스 기사들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진작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면 되는 일인데 관저에 숨어 있다 뒤늦게 체포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국민을 생각해서 그 앞에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걸 좀 생각했으면 오늘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체포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던 시민들. 졸린 눈을 비비며 체포 순간을 기다렸는데 속이 시원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강압이라고 생각지 않죠.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면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뭔가 그래도 자기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을 통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한 대통령에게는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법 수사고 법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법을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진 출석한 것이며 계엄 역시 내란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잘한 건 아니지만 계엄을 선포했다가 바로 한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자기 권한대로 한 거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했다면서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대통령을 감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내란을 옹호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에 진행된 대통령 체포. 윤 대통령은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8년 전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지원조례안 제정 공청회에서는 다수가 제도적 차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당수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재난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고 다른 시도 선례도 많다며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재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 반면 일부는 충청북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근거로 신중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이 충북경찰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형사기동대 소속 간부의 휴대전화와 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 간부에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에게 해당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주에 있는 해당 건설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 및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개인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당 간부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1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 농협은행 지점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전 농협은행 지점장과 대출 브로커를 특경법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전 농협은행 여심팀장과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거나 가짜 대출 명의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32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3칸짜리 굴절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궤도가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는 성량짜리 굴절 차량. 대전시는 올해 말 운영을 목표로 이 차량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국토교통부의 규제 특례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시는 이 차량이 트램과 다르게 일반 도로를 달리고 한 번에 200명 안팎의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어 효율성이 높고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에 불과해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유성온천역에서 가수원 내거리까지 6.2km던 운영 구간은 충남대에서 정림 3거리까지 7.8km 구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는 시범사업과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19m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데 시는 30m까지 늘릴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성과물을 이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앞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 시는 넉 대를 도입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국토부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종합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 간선급행 버스체 BRT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들이 해서 위원회 심의 받도록 해가지고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인 만큼 이용객들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15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도입되는 차량 노선을 다니던 버스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계 부서와 함께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당초 올해 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차량 제조업체 선정과 입찰 절차 등을 거치면 운영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정부 정책을 보고 농지와 시설을 마련했다 낭패를 본 청년 농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후계농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농가에서 자라고 동물 자원학을 전공한 27살 최식희 씨. 한우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영농 자금을 저리에 대출한다는 농림부의 청년 창업형 후계농에 신청했고 지난해 6월 선정됐습니다. 최 씨는 땅을 사고 축사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땅값 7,300만 원만 대출받았고 3억여 원의 건축비는 대출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대상에서 탈락한 겁니다. 한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나라에서 그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참 지금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뭐 시작 자체를 못 하니까 좀 암담하죠. 앞말이. 정부 정책을 믿고 축사까지 지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빚만 떠안은 셈입니다. 청년 농부를 꿈꾸고 왔는데 막상 하니까 청년 빚쟁이가 돼서 속상합니다. 농림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착순이던 후계농 대출 방식을 지난해 말 갑자기 심사 후 배정으로 바꾸면서 최 씨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을 신청한 경남의 후계농은 430명인데 선정된 청년은 110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신청자 3,800여 명 가운데 980여 명만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서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 농림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건데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모로 저희가 지금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계농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농림부 담당 부서는 민원인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 대책을 내야 되는데 솔직히 통화도 안 되거든요. 연락이 돼야 뭐 대책을 뭐 어떻게 할 건데. 예산 부족으로 청년 농부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후계농 대출 예산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며 올해 5천 명의 후계농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건 단지 청주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750억 원을 조기 투입합니다. 지원 내역은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 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고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기후변화 등으로 이제 한겨울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특산물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도 지난해보다 더 이른 어제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 덮인 계곡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짐을 짊어지고 다다른 백운산 고로쇠 군낙지. 오래된 나무에 관을 연결하자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이렇게 모은 고로쇠 수액은 살균 소독과 정제를 거쳐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전국 최대 생산지인 광양 백운산에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됐는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한 4, 5도 떨어지고 낮 기온이 8도에서 한 10도 정도 올라갔을 때 이 고로쇠 수액 채취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편이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출하가 앞당겨졌습니다. 유통업체도 설 명절에 맞춰 이른 판매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0.5리터, 1.5리터 등 소량 단위 주문이 늘면서 올해 1리터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인터넷 또 택배 판매 등 가정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이른 봄까지 이어지는데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최대 97만 리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계획에는 21개 일반 산업단지가 포함됐으며 지역별로는 음성 7곳, 충주, 진천 각각 4곳, 청주, 증평 각각 2곳 등입니다. 특히 투자 유치 분리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가운데 보은과 제천, 증평이 포함됐으며 옥천과 영동, 단양 등 나머지 지역도 추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숙박비를 내지 않아 자신을 쫓아낸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 남주동의 한 3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투숙객들이 있었고 불에 잘 타는 단열재에 불을 질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충북에는 모두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취약 예정자 예비 소집 결과 충주 용원초 동락분교장과 옥천 군서초, 영동 양강초, 단양 가곡초 대곡분교장 등 7개 교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대상 중 소재불명인 아동은 청주 4명 등으로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